미준의 명실공히 한인 방송으로 성장하고 있는 방송. KUMC-TV는 교민사회와 성장하기를 바라는 방송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을 거쳐 오늘과 같이 발전하게 해주신 교민사회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한인사회 단체 및 각 업체들의 업체 소식 그리고 각 회원단체들의 모임들을 미주교민들에게 공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또 단체들의 모임 등을 동영상 혹은 스틸사진 삽입 등으로 더욱 모임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단, 행사 개최일부터 일주일 전에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력난에 힘드신 업주 사장님들과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는 교민들을 위하여 구인, 구직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많이 이용하셔서 발전 있는 회원 간의 연락과 단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소식입니다. 저의 10월 3일자로 보도해드린 한국이 마약 위험국이 되어간다는 KUMC TV 뉴스 보도에 따라 한국 마약 퇴치운동 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최근 5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매해 평균 1만 5천 명을 웃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때 유엔으로부터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됐던 한국의 상황도 이젠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3일 유엔에 따르면 마약 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마약류 사범은 1만 명 아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2016년에 이 기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마약 사범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1만 2천에서 1만 6천여 명 선을 오갔던 마약 사범 규모는 2020년 1만 8,0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8,575명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47명꼴로 붙잡힌 셈입니다. 압수된 마약류 양도 증가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30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는 필로폰 569.9kg, 코카인 435.7kg, 대마초 91.2kg 순이었습니다. 전체 압수량은 1295.7kg으로 2017년 대비 8배나 급증했다고 본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처음 마약에 손을 대는 연령도 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2017에서 2021년까지 5년 동안 10에서 20대 마약류 사범은 2,231명에서 5,527명으로 거의 2.5배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에서 30대가 9,623명으로 59.6%를 차지해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 집계 결과 마약 사범 중 초범 비율은 2019년 74%인 1,751명, 2020년 74.6%로 1,960명에 이어 지난해 75.8%인 1,962명을 나타내는 등 점차 상승했습니다. 를 비롯한 연구소 측은 이러한 증가세에 따르면 약물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상 뉴스는 KUMC 뉴스입니다의 이승주 기자였습니다. LA시는 저소득층 아파트 렌트 보조를 해주는 섹션 8의 실시를 5년 만에 다시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4일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시 주택국 관계자들과 함께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17일 오전 6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섹션 8 바우처 대기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신청 기간이 끝나면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신청자 중 3만 명을 대기자 명단에 올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에릭 가세티 LA시장, 더글라스 거스리 HACLA 국장, 카를로스 반네터 HACLA 섹션 8 디렉터가 자리했고 이번 섹션 8 바우처 신청 접수와 관련해 HALCA를 도울 시립 도서관의 존 사보사서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신청 자격의 소득은 1인 41,700달러 미만, 2인 가구 47,650달러 미만, 3인 가구 53,600달러 미만, 4인 가구 59,550달러 미만, 5인 가구 64,35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 이메일 주소, 세대주 및 배우자 또는 공동세대주의 성명, 생년월일 및 소셜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현재 거주지 주소 및 우편 주소, 해당 가구에 거주할 본인 포함 총 인원수, 그리고 모든 가구 구성원의 합산 연간 소득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이메일을 받게 되긴 하지만 신청서 확인 번호를 반드시 적어둘 것을 시 주택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당첨 여부는 12월 1일부터 해당 웹사이트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LA 한인회에서도 이번 섹션 8 바우처 신청 대행을 무료로 도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LA시가 실시 임대료 지원하는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 노인,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위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주택 및 도시개발부 HUD로부터 연방 기금을 받아 각 지역 공공주택기관 PHA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면 가구 소득의 약 30%를 본인이 임대료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택관리 당국에서 건물주에게 직접 나머지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거주 형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타운하우스, 일반 단독주택도 포함됩니다. 렌트비 책정 방법은 거주 지역의 평균 가구 소득인 AMI를 근거로 하며 일반적으로 소득 순위 50%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있으나 바우처 프로그램 보조 금액의 75%가 소득 순위 30% 미만인 가정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수혜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는 KUMC TV 뉴스입니다의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 한국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얻은 것 하나 없는 외교 대참사라고까지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몰아붙였으나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지는 상태로 야당의 터무니없는 정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뉴욕 순방 때 한국 기업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에 대한 답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한국 기업을 배려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인해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우리 기업의 전기차를 제외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된 법안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세계국 순방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의 환담부터 카멜라 해리스 미 부통령 접견까지 윤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기업에만 별도의 불이익 가지 않도록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친서에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국과 함께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뜻도 함께 담겼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방미 때 미국의 기업으로부터 11억 6천만 불을 한국 직접 투자에 서명했으며 이로 인한 한국의 고급 인력 300명을 취업케 한 성과도 올렸습니다. 뉴스는 KUMC TV 뉴스입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전북대 교수가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 약 8만 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에 넘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수는 전라북도 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을 역임하며 새만금 해상풍력 기술 용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4호 해상풍력 사업권을 소유한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가 최근 태국계 기업인 조도풍력발전으로 사업권을 넘기며 총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한 회사인 조도풍력발전의 모 회사는 주식회사 레나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나의 대표는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장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인 주식회사 더지오디는 자본금 대비 수익이 7,200배가 넘는 720억 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업권을 넘긴 주식회사 더지오디의 지분은 새만금 해상풍력이 44%,
주식회사 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 LT삼보가 10%, 주식회사 제2에코에너지가 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양에너지기술원은 전북대 S교수와 일가인, 형, 동생, 매제 등이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새만금해상풍력은 주식회사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전북 소재 국립대 S교수의 형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일가가 SPC 사업권을 가진 주식회사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소유한 셈입니다. 사업 합의각서인 MOA를 체결할 당시 전북도와 군산시도, SPC의 지분 미공개 등 사업 시행사의 신뢰 부족 문제를 제기했지만 새만금청은 이를 강행했다고 밝혀졌습니다. S교수와 가족들이 가진 사업권은 25년간 연평균 19TWh의 발전량의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추산한 예상 수입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사업권이 넘어갈 시 연간 최소 500억 원가량의 전기요금이 중국으로 유출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상 뉴스는 KUMC 뉴스입니다의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이스라엘 골란고원 자연보호구역 내 유적지에서 동로마 제국 시대의 금화가 무더기로 발굴됐다고 이스라엘 문화재청이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이스라엘 문화재청은 최근 북부 헤르몬 스트림 자연보호구역 네바니아스 유적지에서 발굴 작업 도중 비잔틴 시대 금화 44개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발견된 순금으로 제작된 금화들은 고대 주거지 유적의 담장 기초에서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의 화폐 전문가인 가브리엘라 비오프스키 박사에 따르면 금화 중 일부는 동로마 제국의 서기 602년부터 610년까지 통치했던 포카스 황제 때,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헤라클리우스 황제 시대 때 제작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오프스키 박사는 헤라클리우스 황제 재위 초기에 만든 동전에는 그의 모습만 등장하지만 이후엔 가족의 모습도 보인다며 황제 아들이 아버지와 키가 비슷해질 때까지 모습이 여러 개의 동전에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성장 과정을 추정할 수 있어 흥미롭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화가 발견된 바니아스의 주거지 유적은 처음엔 고대 시리아의 태양신 바알을 모시는 가나안 주민들이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그리스의 반인반수인 목신 판을 모시는 곳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초기에는 헤롯 대왕과 그의 아들 필립 2세가 도시를 재건하고 옛 신전터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는 대리석 신전을 세우면서 절정기를 맞았습니다. 기독교에서 바니아스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일화의 배경으로 유명합니다. 동전이 발견된 시기는 이슬람 제국의 두 번째 칼리파인 우마이야 왕조가 바니아스를 비롯한 이스라엘 땅을 휩쓸었던 때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전쟁 중에 누군가 금화를 담장 기초에 숨기고 전쟁이 끝난 후 찾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KUMC 뉴스입니다.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년 3월 말 하우징 키를 통한 렌트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세입자와 건물주인과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LA 한인회에서는 지난 9월 17일 KYCC, LA법률보조재단, 아시안 정의진흥연대 등 세입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들과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관련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인들이 꾸준히 있어 LA 한인회에서 오는 10월 7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퇴거방어 전문 변호사를 초청하여 현재 지역정부의 세입자 보호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현재 렌트비 관련 규정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또는 해당 관련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한인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꼭 시간 내에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LA 한인회 사무국 전화 323-732-0700입니다.